공신에 이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벌써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뭐 학원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신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공부 장소 관련 발표를 한다고요? 가장 최저의 공부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건 알지만 발표에서 사람마다 다르다고만 말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전에 칼럼 중에서 시험 보는 환경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아마 제 칼럼일 겁니다. 공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어주셨네요. 여러분은 어디서 공부가 제일 잘 되시죠? 카페, 독서실, 뭐 학교, 집, 맥도날드, 하수구, 야자실, 학원 자습실, 다 안 돼. 공공도서관, 화장실, 멀티방, 지하철, 어디서도 안 돼요. 수영장, PC방, 학교 뒷좌석 나왔네요. 해변, 여자친구 집, 식탁, 주차장, 교무실. 대체 여러분들의 정체는 뭔가요? 별에서 왔습니까? 네. 구석진 곳. 여러분들, 네. 이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실험 자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잠수부들을 데리고 이제 잠수부들을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한 팀은 공부를 시켰어요. 어디서 공부를 시켰냐면 물 속에서 이제 산소 그 통을 들고 들어가서 물 속에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물 밖에서 육지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시험을 어떻게 봤냐? 물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물에서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훨씬 더 좋고요. 물 밖에서 공부한 그 팀들은 물 밖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 점수가 훨씬 좋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말의 뜻은 뭐죠? 맞아요. 공부한 곳에서 시험을 보면 더 기억이 잘 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시험 보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서 시험을 봅니까? 어디서 시험 봐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냥 이 이론만 가지고 본다면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가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시험은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란 걸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라는 걸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컴퓨터처럼 모르는 내용을 복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맥락 전체적인 걸 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심지어 느낌, 온도, 주변 환경, 심지어 냄새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시험 보는 환경이랑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그 맥락 자체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물론 시험 보는 환경 똑같은 데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차이가 물론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재수나 삼수 해가지고 성공하신 이런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데도 성공하는 그런 공신 선배들 무지 많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험에 임박해서는 수능 시험에 임박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임박해서는 가급적이면 시험 보는 그런 환경이나 장소와 비슷한 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채팅창에서요, 이거 채팅창 흘러가는 거를, 제가 막 화면이 두 개긴 한데, 자꾸 창에 덮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 볼 때, 못 볼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채팅창을 잡아서 끌면은 확장되네요. 더 넓게 볼 수가 있네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신세계를 또 보게 됐어요. 제 말씀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수능 전날까지 늘상 정말 소파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진짜 푹 신하고 거의 침대급의 어떤 소파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능 전날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날 가면은 어디서 딱딱한 의자 책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확 달라지니까 여태까지 난 딱딱한 책상에 앉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좀 낯서니까 아마 적응하는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하다못해 예를 들어 지금 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 치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무래도 시험 환경과 가급적이면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전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 언제나 여러분을 믿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네요. 이게 당장 여러분들을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후배님들 아니면 수능 시험 곧 치르셔야 될 그런 후배님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공부 좀 칼럼도 보고 고민도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좀 일반적인 이야기 자유 게시판으로 가서 좀 시사 이런 것도 보고요. 좀 재밌는 거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이 기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이제 단원고 학생들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아예. 단원고 2학년 학생 대입 특례 요청 기록.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단원고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조된 학생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각 대학에 대입 특례 적극 요청하고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뭐 교육환경시설 확대한다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 불평등인가요? 역차별? 특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뭐 가산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어떤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전형 하나를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공신 사이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이제 뭐 반대 의견이 좀 많았어요.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고 토론의 견해가 이제 나눠져 있고요. 이게 맞다 아니다 서로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논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빠와 돈가스.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송 그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제가 방송은 대놓고 보여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거든요. 이건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네, 허락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애기가 여러분 아프리카 TV에 계신 이 선생님과 제가 통화를 하니까 신기한가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까요? 이것저것. 아프리카 대표님 한번 통화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동접자가 한 3,000명 넘으면 대표님이랑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분들 다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본방사수 해주시면요.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분이시거든요. 게스트로 한번 모셔야 되나요? 네. 3,000명 넘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대표님이 전화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 3만 명 돼야 할 수 있으려나? 네.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지하철에서 신문지를 모으는 애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원기인데, 이 원기 아버님이 계세요. 근데, 아이고. 자, 원기 아버님이 계신데 다리를 저세요. 이게 지하철에서 신문을 주어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버시는 건데요. 근데 날마다 집 근처 초등학교 자원봉사를 가시죠. 가서 자원봉사를 가셔서 애기랑 같이 이렇게 아버님이 애가 아직도 어린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나 봐요. 1년째 우유 배달 봉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우유 배달을 이제 나르는데 힘들죠. 근데 원기가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효자죠. 유치원을 가기 싫어요, 문제는. 유치원을 싫다고 자꾸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혼났냐고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방학할 적에 컵을 쏟아 주방에서 혼났냐고. 그게 싫었나봐요. 눈물 글썽거리는데 귀엽네요. 싫다고 이제 땡깡 부리고 아빠 이제 화나셨고 아유 슬퍼라 눈물. 아빠 그래도 이제 가네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무래도 아빠랑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쵸. 아버지랑 이렇게 의지하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떨어지기 싫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봤을 땐 유일한 가족인데요. 아버님은 지하철 가셔가지고, 요즘 지하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폐품도 이제 잘 없죠. 이 폐품 구하는 게 전쟁이니까, 있으면 2,000원 버는 거고, 이대로 끝나면 1,000원 버는 거고, 이렇게 고생 모아도 이 정도 돈밖에 못 버시는 거죠. 굉장히 이제 고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가까이에서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지하철 타면은 당연히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또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폐지를 모아다가 주시고 이제 이런 햄버거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아버지가 고기 속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서 햄버거를 한다고요. 옛날에 주방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어머님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봉사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에 도움 받으셨다는 거죠. 학교에서 빈 우유곽 수거해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유 하나 이제, 얻어 오시는 거고, 우유 하나 이렇게 나올 때는 진짜 고맙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우유는 누구 거겠어요? 원기 거겠죠? 아까 나왔던. 지금 아버님이 오른쪽이 마비가 되신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마비가 오셨으니까 이런 거 묶는 것도 편하지가 않으신 거죠. 입으로 이렇게 묶으시고요. 칼질도 잘 안 되시고 4년 전만 해도 베테랑 요리사셨는데 네. 원기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원기 재워주시고 꿈만 같은 아들이 되게 늦으셨나봐요.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 듣고 결혼 안 하려고 하셨었는데 아기를 만나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쓰러지셨고 아내분은 이혼을 요구하셨고 네 그래서 이런 수술까지 하신 분이에요. 검사를 많이 받으셨고 이제 아기가 걱정인 거죠. 커봐 알겠죠. 이 유전될까봐. 자는 원기한테 사랑한다고 하시고요. 병원을 또 오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일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뭐 경비 근무도 할 수가 없고 건강 때문에 보물 1호인데 주택계약서, 원기 종합검사 종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2년 전에 써놓으신 유서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남기는 글.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보이시죠? 왜 이런 유서를 썼냐면 이때는 더 많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애기 혼자 남게 되잖아요. 원기만. 그래서 원기한테 말도 못 전하고 떠나실까봐 이런 유서를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원기는 또 오늘도 이제 폐지를 주우러 가고요. 시끄럽게 하지만 사실 원기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버님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얘기 신문지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야, 참 9,000원 받아서 우리가 해냈다고. 평소 수입이 5,000원 정도인데 9,000원 받은 건 거의 2배를 번 거잖아요. 아버지 파스도 붙여드리고. 아빠 죽으면 어떡해. 엄마를 찾아야지. 엄마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 가서 찾으면 돼.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야, 원기 우네요. 아빠 안 죽을게. 울지 말라고. 참 사나이는 우는 게 아니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불쌍하네요. 아버님도 너무 안 됐고. 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예요. 신문지 이렇게 주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반대로 뭐냐면 여기 엄마 아빠 없는 애들, 우리 집 애들이 항상 먹는 거, 저런 거 이제 팩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애들 먹는 걸 해주세요. 그 전에 이제 요리사셨잖아요. 요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틈틈이 돈이 조금 모이면은 동네 애들한테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거리를 무료로, 좀 형편이 어려운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공을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먹을 거 알려드립니다.
거주하는 13세 이상 어린이 대상으로 몇 호에서 무료로 돈가스를 나눠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아, 돈가스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돈가스 이제 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도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 원기도 이제 거드네요. 돈가스 같이 만든다고. 아빠 따라하고. 네. 늦게 만난 아들아, 꿋꿋하게 자라서 고맙구나.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것을 아는 우리 아들 정말로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벌써 아빠를 도와주니 고맙구나. 아들아, 사랑한다. 열심히 재활해서 더 이상 장애가 없도록 노력할게. 사랑한다, 원기야. 고맙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참 숙연해지죠?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 가끔씩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난 참 뭐한 거지,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눈물 나세요? 저도 이걸 보니까 눈물 진짜 핑 돌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책임감,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지금 원기 아버님은 가장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은 누구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커다란 희망이고 그분들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아버님, 부모님이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공부 좀 해가지고 남들 다 원하니까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이래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큰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들 진짜 불쌍하고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저런 사연을 안 가신 분들이 없어요. 저도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특히 겨울에 이제 길거리에 꼬부랑 진짜 허리가 90도로 굽으신 이런 할머니들께서 폐지 줍고 이러시면요. 가가지고 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드리곤 해요. 얼마 되진 않죠. 제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카드 쓰고 하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는 한번 그랬다가 너무 진짜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제가 지갑에 마침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따뜻한 음료수를, 진짜 추웠거든요. 진짜 추웠어요. 겨울에.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음료수를, 저희 사무실 앞이에요. 거기가 이제 관악구 낙성대 이런 쪽인데, 신림동 이런 쪽인데, 그런 할머니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따뜻한 음료를 3캔을 사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걸 이제 손에 쥐어드리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냥 고맙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말씀을 갑자기, 제가 말씀 여쭤본 것도 없어요. 근데 저를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이가 92이신데 물값이랑 전기세 좀 벌어보겠다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예전에 그 1.4 때 이제 넘어오셨는데, 빨갱이로 6.25 전쟁 때였다는 거죠. 빨갱이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삼촌까지도요. 혼자 살아남았대요. 혼자.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뭐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겠어요? 연세가 92이신데 그 추운 겨울에 물값을 벌으시겠다고 정말 제가 손을 잡았더니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제가 그러고 오는데도 너무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막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는 거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든 뭐 진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부터 해서 대체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조금이라도 둘러보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공부든 아니면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해야만 하는 사명, 어떤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진짜 길거리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시면요. 그냥 책상만 보고 있으면 사실 그런 걸 느끼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제가 지금 좀 길었어요. 사실 이 방송 자체가 이렇게 길게 뭐 하나 내용을 가지고 쭉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루하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거든요. 제가 속한 사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속한 이 사회, 뭐 크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입니다. 누구한테 희망을 걸겠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얼마나 시덥잖은 정말 어른답지도 않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른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할머니나 아니면 여기 나온 뭐 원기나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공신 멘토가 되신 다음에 이 원기의 친형 같은 친형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럼 그렇게 도움을 받은 뭐 원기나 아니면 다른 많은 후배들이 또 더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그렇게 멘토링이 확산이 되면 공신의 비전인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학생도 혼자가 아닌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사실 지금 저는 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 꿈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지 못한다면 공신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신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신을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 혼자 제 꿈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물론 저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몇 시간 뒤에 이 나라를 떠나요. 몇 시간 뒤에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게 이민을 간다는 건 아니고요. 해외 출장을 간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방송은 제가 아마 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몇 시간 뒤에 아침 비행기로 이제 떠나는데 짐도 하나도 안 챙기고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방송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길어지고 말았어요. 해외에서 방송해볼까요? 해외에서? 유럽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해외에서 외국인 앉혀놓고 방송해보는 건가요? 네.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비 세팅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리도 잘 나오고 화면도 잘 나오려면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공신 멘토 분께서 등장을 아마도 하실 겁니다. 이런 거 갑자기 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화면 꺼버리실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제가 어떤 분이 어떤 공신 멘토가 등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신 동아리에 회장님이 있으세요. 회장님께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지금 걸었습니다. 재호가. 네. 뭐해? 방송 보고 있어요. 방송 보고 있다고? 이거 시간차가 좀 있네요. 아, 시간차가 있어? 네네. 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이게 에코가 있구나. 여러분. 재호가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그거 끝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공신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밀천문학부 서재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서재욱 공신님입니다. 서재욱 공신님을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천재고요. 그리고 저보다 당연히 잘생겼고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는지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분 누구시죠? 대안학교 나온 거 어떻게 알고 계시지? 채팅창이에요? 네네. 공신 멘토 소개글을 보신 공신닷컴 멘티분이 아닐까? EBS 공부의 왕도에 나왔었나?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재욱이 팬들이 많군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재욱 공신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재욱 공신님 부를까요? 근데 제가 가면 앉아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보니까, 네. 네, 뭡니까, 네. 네. 저도 밀천문학부라서 그 마음 잘 압니다. 네. 저희가 성비가 10대 1이거든요. 여자분을 다들 원하시는군요. 재욱이가 여자하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네. 회장님이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공신의 실세이자 공신의 권력의 핵심을 쥐고 계신 네, 감사합니다. 공신 멘토들 분들 중에 이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봐 주시고요. 이거 강제로 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하고 싶은 분들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나중에 제가 또 방송을 하게 되면 진짜 전화 통화가 아니라 언제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여기 알겠습니다. 많은 후배님들이 보고 계신데 끊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죠. 도움되는 이야기 아니면 응원되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사랑한다고 하거나 어떤 이야기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답니다. 여자가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죄송할 짓은 왜 했어? 나오고 싶은 여자 공신분이 계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공신 멘토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멘토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화 통화긴 하지만, 방송에 이제 등장. 재호가 고마워. 나중에 또 통화하자. 네. 고마워. 방송 잘하세요. 네. 네. 신기하네요. 전화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전화 상담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대되시지 않나요, 여러분? 방송, 다음에는, 지금은 목소리만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방송에 이제 실제로, 공식 멘토 분께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해주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할 수 있다! 5번. 그런 반응 모두 받아! 몰라요. 초대박. 혼자가 아니라! 진짜 공중이다 만나요.